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신비로운 여정을 시작할 거예요. 우리의 얼굴에 숨겨진 비밀을 탐험하며 그 비밀이 우리의 정신 건강에 대해 무엇을 말해줄지 알아볼게요.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거울 앞에 앉아있고 탁자 위에 램프에서 은은한 불빛이 비치고 있어요. 그런데 뭔가 조금 다르다는 걸 느낀 거예요. 미소가 예전처럼 환하지 않거나 눈빛이 어딘가 멍하죠. 이런 작은 변화들은 우리의 뇌가 보내는 속삭임일지도 몰라요. 기억력 저하를 경고하는 신호일 수 있죠. 자,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 이런 신호를 무시하면 시간의 시험을 이겨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편안하게 앉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서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하는 일이 정말 마음에 들 때만요. 자, 이제 불을 끄고 선풍기를 틀어 부드러운 소음을 만들어 볼까요? 오늘 밤 우리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합시다. 얼굴은 마치 책과 같아요. 주름 하나하나, 움직임 하나하나가 이야기를 들려주죠. 기억력이 저하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얼굴이 가장 먼저 그 변화를 보여줘요. 나이 드신 가족의 미소를 떠올려 보세요. 그 미소가 조금 굳어졌거나 자연스럽지 않게 느껴진 적 있나요? 그건 단순히 나이 때문만이 아니에요. 뇌의 신호일 수 있죠. 연구에 따르면 기억력 저하는 얼굴, 근육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쳐 표정이 덜 유연해질 수 있다고 해요. 저는 할머니와 함께 했던 순간을 기억해요. 할머니의 미소는 늘 햇살처럼 따뜻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미소가 조금 느려진 것 같았어요. 마치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처럼요. 그 순간 저는 생각했어요. 할머니의 기억이 점점 흐려지고 있는 걸까? 이런 변화는 늘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가끔 가족의 눈빛이 공허해 보일 때가 있죠. 마치 당신을 뚫고 지나가는 것처럼요. 저는 그걸 멀리 있는 눈빛이라고 불러요. 그들이 당신과 연결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뇌가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 번은 삼촌께 여쭤봤어요. 쌈콩, 오늘 왜 이렇게 멍하셨어요? 삼촌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냥 뭘 생각했는지 까먹었네. 그 가벼운 대답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모든 변화가 무서운 건 아니에요. 이런 신호들은 작은 경고등 같아요. 우리의 뇌를 더 잘 돌봐야 한다는 신호죠.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얼굴 근육이 감정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예요. 기억력이 저하되면 이 근육들이 게을러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누군가 놀랐을 때 눈썹을 덜 찌푸리거나 미소가 예전처럼 균형 잡히지 않을 수 있죠. 저는 어머니의 친구분을 기억해요. 그분은 늘 표정이 풍부한 분이었는데 최근에 얼굴이 좀 차분해지셨어요. 저는 농담으로 물었죠. 이모, 요즘 모델처럼 무표정 연습하시나요? 그분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감정을 표현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얼굴은 나이뿐 아니라 지성의 창문이기도 하다는 걸요.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런 변화들을 그냥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얼굴의 신호들은 운명이 아니라 행동을 촉구하는 신호예요. 당신이나 가족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더 주의 깊게 관찰할 수 있어요. 거울을 보고 크게 미소 지어보세요. 생각보다 쉽죠? 아니면 가족이 이야기를 나눌 때 그들의 눈빛이 정말 거기에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이런 순간들은 문제를 알아차릴 뿐 아니라 더 깊은 연결을 만드는 기회예요. 재미있는 일화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가 영화 속 배우의 놀란 표정을 따라 해보려 했는데 친구가 저를 보고 말했어요. 너 치과 갔다 온 얼굴 같아. 우리는 배꼽 빠지게 웃었죠. 하지만 그게 저를 생각하게 했어요. 젊은 저도 얼굴 근육을 자유롭게 움직이기 어려운데 나이 드신 분들은 더 큰 도전을 겪으실 거예요. 그래서 얼굴과 기억력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아보기 시작했죠. 놀랍게도 얼굴 근육을 유연하게 유지하면 뇌가 더 잘 작동한다고 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너무 걱정 마세요. 다음에 구체적인 운동법을 알려드릴게요. 하지만 지금은 당신의 얼굴이 신호를 보내는 친구라는 걸 기억하세요. 다음에 거울을 보거나 가족과 이야기할 때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누린 미소, 멍한 눈빛, 덜 유연한 표정은 뇌를 돌볼 때라는 신호일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여정을 함께하고 있으니 열린 마음과 따뜻한 가슴으로 계속 가봅시다. 거울 앞에 앉아서 눈썹을 잔뜩 찌푸리며 제 얼굴이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고민했던 순간이 아직도 기억나요. 오늘 우리는 얼굴 근육 운동이라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을 탐험할 거예요. 이 운동들은 뇌와 얼굴을 유연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줘요. 미소 짓거나 눈을 깜빡이는 몇 분의 연습이 뇌를 운동시키고 당신을 더 생기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아셨나요? 당신의 얼굴을 정원이라고 상상해보세요.
물을 주고 가꾸지 않으면 시들지만 매일 조금씩 돌보면 꽃이 활짝 피죠. 왜 얼굴 근육 운동이 중요할까요? 기억력이 저하되면 얼굴 근육이 덜 유연해져요. 마치 오랫동안 조율하지 않은 피아노 같죠. 과학자들은 얼굴 근육을 자극하면 뇌로 가는 혈류가 증가해서 인지 기능이 향상된다고 밝혔어요. 요가 강사인 친구와 대화했던 게 생각나요. 그 친구가 말했죠. 너 얼굴도 몸처럼 운동해야 해. 저는 웃으며 상상했어요. 볼로 플랭크 동작을 하는 제 모습을요. 하지만 그 말이 맞았어요. 첫 번째로 간단한 운동을 해볼게요. 최대한 크게 미소 짓기. 쉬워 보이죠? 하지만 의식적으로 해보셨나요? 거울 앞에 앉아서 입꼬리가 귀에 닿을 정도로 크게 미소 지어보세요. 5초 동안 유지한 뒤 풀어주세요. 11번 반복하세요. 저는 어머니와 함께 이 운동을 해봤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와, 입이 뻐근해. 근데 재밌네. 몇 주 후 어머니는 얼굴이 가벼워졌다고 하셨어요. 심지어 대화할 때 더 자주 미소 짓게 되셨죠. 작은 승리지만 큰 의미가 있었어요. 두 번째 운동은 눈썹 찌푸리기와 펴기예요. 눈썹을 세게 찌푸려서 환한 표정을 지어보세요. 아무도 안 보니까 걱정 마세요. 3초 유지한 뒤 눈을 크게 뜨고 놀란 표정을 지으며 풀어주세요. 5번 반복하세요. 이 운동은 이마와 눈 주변 근육을 유연하게 하고 감정을 담당하는 뇌 영역을 자극해요. 커피를 기다리며 이 운동을 했던 적이 있는데 동료가 지나가다 물었어요. 너 공포영화 오디션 준비해. 저는 웃음이 터졌지만 며칠 뒤 머리가 더 맑아진 느낌을 받았어요. 또 하나 재미있는 운동은 볼 부풀리기예요. 숨을 깊게 들이마셔서 볼을 보고처럼 부풀리세요. 그리고 천천히 공기를 한쪽 볼에서 다른 쪽으로 옮겨보세요. 30초 동안 계속한 뒤 쉬세요. 이 운동은 볼 근육을 강화하고 긴장을 푸는데 좋아요. 저는 이모에게 이 운동을 가르쳐 드렸는데 이모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너 나를 햄스터로 만들 작정이야. 하지만 이모는 이 운동이 기분을 좋게 만든다고 인정하셨어요. 웃고 얼굴을 움직이면 뇌가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을 분비하거든요. 조금 더 도전하고 싶다면 음악과 함께 운동해보세요. 신나는 케이팝 곡을 틀고 리듬에 맞춰 동작을 해보세요. 저는 좋아하는 플레이리스트로 이걸 해봤는데 마치 얼굴을 위한 짐 트레이닝 같았어요. 당신도 웃으며 아이처럼 즐길 수 있을 거예요. 이러다 바보 같아 보일까 걱정된다면 자신을 돌보는 걸 누가 비웃겠어요. 이 운동들은 단순히 얼굴 근육에 관한 게 아니에요. 당신의 몸과 뇌를 연결하는 방법이죠. 미소 짓거나 눈썹을 움직일 때마다 당신은 뇌에 여기 있어. 아직 에너지 넘쳐. 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저는 가족 어르신들에게 이 운동을 권했어요. 기억력을 돕는 건 물론 기쁨을 주더라고요. 할머니가 볼 부풀리기를 하시며 옛날 이야기를 하셨던 때가 기억나요. 그때 할머니의 눈빛은 젊은 아가씨 같았어요. 이 운동들은 단순한 연습이 아니라 더 충실히 사는 방법이에요. 결과를 보고 싶다면 이걸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하루 5, 10분. 이를 닦을 때나 잠들기 전에 하면 돼요. 장비도 필요 없고 약간의 인내와 열린 마음만 있으면 충분해요. 가족 어르신을 돌보고 있다면 함께 해보세요. 이런 바보 같은 순간들이 소중한 추억이 될 거예요. 자, 얼굴을 위한 짐 트레이닝 시작할 준비 되셨나요? 오늘부터 해보세요. 그러면 더 자주 웃고 더 명확히 생각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느끼게 될 거예요. 우리는 계속 이 여정을 함께 할 거예요. 이제 크게 미소 지어보고 그 변화를 느껴보세요.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고 작은 부엌에 커피 향이 퍼지는 평화로운 순간이 기억나요. 그때 깨달았어요. 매일의 작은 습관이 뇌를 맑게 유지하는 열쇠라는 걸요. 오늘 우리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탐험할 거예요. 이 습관들은 얼굴을 유연하게 할 뿐 아니라 마치 푸른 나무에 물을 주는 것처럼 지성을 키워줘요. 세상을 바꿀 필요는 없어요. 작은 변화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죠. 먼저 잠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너무 자주 잊는 소중한 친구죠. 좋은 잠은 뇌가 하루의 정보를 정리하고 기억을 강화하도록 도와준다고 해요. 연구에 따르면 잠을 자는 동안 뇌는 새로운 연결을 만들죠. 저는 한때 올빼미족이었어요. 새벽 2시까지 드라마를 보곤 했죠. 하지만 자꾸 열쇠를 어디 뒀는지, 좋아하는 노래 제목이 뭐였는지 잊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밤 10시쯤 자는 걸 시도해봤어요. 빗소리 만드는 기계를 틀어놓고요. 결과는 아침에 상쾌했고 뇌가 더 날카로워졌어요. 당신이나 가족이 기억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매일 7, 8시간 자는 걸 목표로 해보세요. 몸과 마음에 주는 최고의 선물이죠. 다음은 음식이에요. 당신이 먹는 게 미소나 눈빛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오메가3가 풍부한 연어,
허루, 샤시는 뇌의 최고의 연료예요. 아버지께 연어를 더 드시라고 설득했던 게 기억나요. 아버지가 투덜대셨어요. 매일 연어만 먹어. 아빠가 고양이야. 저는 배꼽 빠지게 웃었지만 몇 달 뒤 아버지는 일하면서 더 맑아졌다고 하셨어요. 블루베리나 시금치 같은 채소도 뇌 세포를 보호해줘요. 아침에 블루베리 스무디를 마시거나 점심에 샐러드를 추가해보세요. 맛있고 뇌를 사랑하는 방법이죠. 운동도 빼놓을 수 없어요. 마라톤을 뛸 필요는 없어요. 하루 2-3 산책만으로도 뇌로 가는 혈류가 증가해요. 저는 할머니와 동네 공원에서 산책하며 옛날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 번은 할머니가 분꽃나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옛날에 이 꽃을 따서 책에 끼웠었지. 그런 순간들은 할머니가 몸을 움직이고 장기 기억을 자극하도록 도왔어요. 산책이 싫다면 요가나 가벼운 춤을 시도해보세요. 어머니와 요가 수업에 갔던 적이 있는데 우리가 판다체조처럼 어설펐지만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에너지가 넘쳤어요. 뇌를 바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해요. 재수, 그림 그리기, 외국어 몇 마디 배우기 같은 새 기술을 시도해보세요. 제 친구 한 분은 70세 가까이 되셨는데 온라인 영어 수업을 들으시더라고요.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새 단어를 배우면 내가 아직 젊게 느껴져. 저는 스케치를 배워봤는데 첫 그림이 유치원생 작품 같았지만 집중력이 좋아지고 덜 깜빡했어요. 이런 활동은 뇌의 짐 트레이닝 같아서 뉴런 연결을 강화해요. 하지만 즐거움을 잊지 마세요. 억지로 하면 효과가 덜해요. 즐거운 순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저는 매주 가족의 밤을 열어서 단어 맞추기 게임이나 웃긴 이야기를 나눠요. 동생이 터무니없는 농담을 했던 적이 있어요. 토마토가 왜 얼굴이 빨개? 샐러드가 알몸인 걸 봤거든. 온 가족이 배꼽 잡고 웃었죠. 이런 즐거운 순간들은 우리를 더 가깝게 하고 뇌를 자연스럽게 자극해요. 좋아 보이는데 너무 바빠라고 생각하신다면 걱정 마세요. 작게 시작하면 돼요. 잠들기 전 폰 대신 책 한 페이지를 읽거나 오트밀에 호두를 추가해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 큰 효과를 내죠. 가족 어르신을 돌보고 있다면 함께 해보세요. 오후에 녹차 한 잔, 노래를 같이 부르거나 간단한 퀴즈를 풀어보세요. 그들이 사랑받고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거예요. 이 습관들은 기억력 저하를 막는 것뿐 아니라 매일을 더 충실히 사는 방법이에요. 한 걸음, 한 입, 깊은 잠 하나하나가 당신이 자신을 돌보고 있다는 신호예요. 어디서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건강한 아침, 산책, 아니면 깊은 잠 시도해보고 변화를 느껴보세요. 오후에 현관에 앉아서 이모가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시던 때가 기억나요. 이모의 목소리는 자부심으로 가득했지만 가끔 기억이 흐릿해지며 말이 멈추곤 했죠. 오늘은 실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저와 주변 사람들의 감동적인 여정을 통해 기억력 저해에 맞서 포기하지 않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이야기들은 작은 불꽃 같아요. 우리가 인내와 믿음으로 뇌를 개선하고 더 밝은 미소를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밝혀주죠. 첫 번째는 제 이모 이야기예요. 이모는 문학교사셨고 수십 줄의 시를 줄줄 외울 정도로 기억력이 뛰어나셨어요. 하지만 몇 년 전 이모가 작은 것들을 잊기 시작하셨어요. 예전 학생 이름이나 제 생일을 까먹으시곤 했죠. 처음에 이모가 웃으며 나이 들면 기억이 낡은 기계처럼 고장나지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이모의 눈빛에서 슬픔을 봤어요. 자신을 잃을까 두려워하시는 것 같았죠. 저는 뭔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동네 독서 모임에 이모를 초대했어요. 가벼운 소설을 함께 읽고 토론하는 모임이었죠. 처음엔 이모가 망설이셨어요. 내가 젊은 애들 따라갈 수 있을까? 하지만 몇 번 다녀오신 후 이모는 책 속 세부 사항을 이야기하시며 젊은 친구와 열띤 토론을 하셨어요. 한 번은 전화로 신나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책 속 3명의 캐릭터 이름을 메모 없이 기억했어. 그때 이모의 미소는 여름 햇살처럼 빛났어요. 두 번째는 옛 이웃인 혜진 아주머니 이야기예요. 아주머니는 김치찌개를 기가 막히게 만드시는 요리사셨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좋아했죠. 하지만 70세가 넘으시면서 레시피를 잊기 시작하셨어요. 한 번은 소금과 설탕을 헷갈리셨죠. 저를 초대해서 수프를 맛보라 하시며 속삭이셨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물맛 같네. 우리는 깔깔 웃었지만 아주머니가 걱정하시는 걸 알았어요. 저는 아주머니께 좋아하는 레시피를 적어보시고 손녀와 함께 요리해보자고 제안했어요. 기적처럼 손녀에게 김치를 가르치시며 옛 기억이 돌아오셨어요.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양배추를 썰 때마다 엄마가 김치를 담그던 때가 떠올라. 요리는 레시피뿐 아니라
기쁨과 연결을 되살려줬어요. 한 번은 농담으로 내 기억이 수프라면 잘 저으면 다시 맛있어질 거야 라고 하셨어요. 저는 웃었지만 익숙한 활동이 뇌를 깨울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마지막은 제 이야기예요. 나이 들지 않았어도 기억력을 돌보는 건 젊을 때부터 시작할 수 있죠. 몇 년 전 저는 자꾸 작은 걸 까먹었어요. 약속 시간이나 방금 들은 노래 제목 같은 거요. 바빠서 그래라고 생각했지만 친구가 수도쿠를 매일 해보라고 했어요. 처음엔 따분해 보였지만 몇 주 뒤 푹 빠졌어요. 어려운 수도쿠를 10분 안에 푼 날 어머니께 자랑했죠. 저 천재 됐어요. 어머니는 웃으며 천재면 마트 가서 채소 사와라고 하셨어요. 농담이었지만 수도쿠 같은 두뇌 게임이 집중력을 높이고 깜빡이는 걸 줄여줬어요. 그래서 가족 어르신들에게 비슷한 게임을 권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이 이야기들의 공통점은 아무도 기억력 저해 삶을 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독서 모임, 요리, 간단한 게임 같은 행동을 선택했죠. 중요한 건 그들이 혼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족, 친구, 커뮤니티의 지원이 동기를 북돋웠어요. 이모와 체스를 뒀던 때를 기억해요. 이모는 계속 지셨지만 밝게 웃으시며 이렇게 즐거운데 하루 종일 져도 괜찮아 라고 하셨어요. 그런 순간들은 뇌를 자극하고 우리 관계를 더 깊게 했어요. 당신이나 가족이 기억력 때문에 걱정된다면 이 이야기들을 동기부여로 삼으세요. 거창한 일은 필요 없어요. 당신이나 가족이 좋아하는 활동부터 시작하세요. 이야기 나누기, 정원 가꾸기, 노래 부르기 같은 거요. 이런 일들은 기억을 자극하고 기쁨을 주죠. 기쁨은 마음의 최고의 약이에요. 우리 모두는 들려줄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는 뇌를 맑게 하는 한 걸음이 될 수 있어요. 당신은 어떤 이야기를 쓰고 싶으신가요? 가족과 퀴즈를 풀거나 옛 레시피를 되살리거나 새로운 두뇌 게임을 시작할 수도 있죠. 시도해보세요. 그 순간들이 당신의 여정의 빛이 될 거예요. 가족과 둘러앉아 사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던 저녁들이 기억나요. 그 순간들은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뇌에 귀중한 약이 됐어요. 오늘 우리는 사회적 연결이 기억력 저하를 막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탐험할 거예요. 즐거운 대화나 따뜻한 포옹이 뇌를 젊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아셨나요? 사람들과의 연결은 기쁨일 뿐 아니라 뇌를 맑게 유지하는 열쇠예요. 가장 최근에 절친과 터무니없는 이야기에 눈물나게 웃었던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런 순간들은 행복을 주고 뇌를 자극해요.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교류는 기억과 감정을 담당하는 뇌 영역의 신경 연결을 강화한다고 해요. 혼자 사시던 할아버지를 뵈러 갔던 때가 생각나요. 할아버지는 점점 말이 없어지시고 눈빛의 빛이 덜했어요. 저는 할아버지를 동네 공원의 바둑 모임에 초대했어요. 처음엔 망설이시며 늙은 내가 누가 상대해 주겠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몇 번 가시더니 바둑에서 이기셨을 때 크게 웃으시며 제게 자랑하셨어요. 오늘 상대한 젊은 놈 영리했지만 내가 이겼지. 그 후 할아버지는 더 활발해지셨어요. 바둑 모임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방법이었어요. 사회적 연결은 꼭 큰 모임일 필요는 없어요. 짧은 전화통화나 이웃과 커피 한 잔도 기적을 만들 수 있죠. 다른 도시에 사는 고모가 저에게 자주 전화해서 날씨를 투덜대시곤 했어요. 한 번은 일주일 내내 비야. 짜증나. 재밌는 거 없어. 라고 하셨어요. 저는 고모께 동네 합창단에 가입해보시라고 했죠. 고모는 웃으시며 내 목소리가 오리 같아서 어쩌게 라고 하셨지만 결국 가입하셨어요. 지금은 합창단의 스타시죠. 가사 한 페이지 분량을 종이 없이 외우셨다고 자랑하시더라고요. 저는 농담했죠. 고모, 곧 K-POP 스타 되시겠어요. 고모는 웃으셨지만 그 합창단이 고모를 더 즐겁고 맑게 만들었다는 걸 알았어요. 사회적 연결은 어르신들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젊은 우리도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관계가 필요해요. 저는 한때 너무 바빠서 친구들을 거의 못 만났어요. 그러다 머리가 피곤하고 회의 일정이나 동료 이름을 까먹기 시작했죠. 어느 날 친구가 저를 저녁에 초대해서 터무니없는 농담을 했어요. 닭이 길을 왜 건넜어? 너 웃게 하려고. 그 어이없는 농담에 배꼽 잡고 웃었고 이런 연결의 순간을 놓쳤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후 짧은 커피 타임이라도 친구들과 시간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런 대화들은 뇌의 비타민 같아서 집중력을 높이고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었어요. 가족 어르신을 돌보고 있다면 작은 사회적 활동을 권해보세요. 독서 모임, 건강 체조 그룹, 이웃과의 수다라도 좋아요. 저는 어머니를 도자기 수업에 데려갔어요. 어머니는 첫날 그릇 3개를 깨뜨리셨지만 웃으며 적어도 사람들 웃겼지 라고 하셨어요. 그 수업은 어머니를 새로운 사람들과 연결하고 자신감을 북돋웠어요. 어머니의 눈빛이 더 밝아졌죠.
사람이 많은 활동이 부담스럽다면 걱정 마세요. 가족과의 저녁 식사, 손주와 영상 통화, 친구에게 편지 쓰기도 뇌를 자극하는 좋은 방법이에요. 할머니께 일상적인 편지를 썼던 적이 있어요. 할머니는 전화로 신나게 네가 그렇게 길게 썼는데 내가 너 어릴 때 업어줬던 때가 떠올랐어 라고 하셨어요. 그 편지는 할머니를 기쁘게 하고 옛 기억을 되살렸어요. 중요한 건 연결의 질이에요. 진심 어린 대화, 함께 나누는 미소, 가벼운 손길이 수십 번의 큰 모임보다 강력할 수 있죠. 오늘 당신은 어떻게 연결할 건가요? 친구에게 전화하거나 가족과 저녁을 먹거나 새로운 활동에 도전해볼까요? 그런 순간들은 뇌를 건강하게 하고 삶의 색을 더해줄 거예요. 시도해보세요. 당신과 주변 사람들의 미소가 더 밝아질 거예요. 할머니와 함께 현관에 앉아서 옛날 이야기를 들었던 따뜻한 느낌이 아직도 생생해요. 할머니의 눈빛은 시간마저 녹일 정도로 반짝였죠. 오늘 우리는 이 여정을 마무리하며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들을 통해 뇌를 맑게 유지하는 법을 살펴볼 거예요. 이건 단순히 기억력 저하를 막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이와 상관없이 충실하고 빛나는 삶을 사는 방법에 관한 거죠. 당신의 뇌를 불꽃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돌보면 영원히 타오를 거예요. 먼저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일상에 적용해 보세요. 얼굴 근육 운동 기억나시죠? 아침에 5분만 거울 앞에서 크게 미소 짓거나 보고처럼 볼을 부풀리면 뇌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게 돼요. 저는 아침에 눈썹 찌푸리기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동생이 보고 웃으며 언니, 마녀 연습해 라고 했죠. 저도 웃었지만 그 동작들이 저를 더 맑게 깨워줬어요. 마치 얼굴과 뇌가 함께 기지개를 켜는 느낌이었죠. 이걸 이를 닦거나 커피를 내리는 것처럼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건강한 습관도 우선순위예요. 호두와 블루베리 스무디로 아침을 시작하거나 공원에서 짧은 산책을 하거나 선풍기 소리에 깊은 잠을 자는 것. 이 모두가 뇌에 주는 작은 선물이죠. 아버지께 일찍 자라고 설득했던 때가 생각나요. 아버지는 투덜대셨어요. 내가 애도 아닌데. 하지만 몇 주 뒤 일하면서 세부 사항을 더 잘 기억하신다고 하셨어요. 가족 어르신을 돌보고 있다면 작은 변화를 권해보세요. 오후에 녹차 한 잔이나 간단한 퀴즈가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사회적 연결의 힘도 잊지 마세요. 가족, 친구, 이웃과 시간을 보내세요. 짧은 대화, 함께 나누는 미소, 단어 맞추기 게임의 저녁은 기적을 만들어요. 저는 가족과 이야기, 밤을 열어서 웃긴 이야기를 나눠요. 어머니가 새 요리를 망쳐서 주방을 태울 뻔했던 이야기를 하셨을 때 온 가족이 배꼽 잡고 웃었죠. 그런 순간들은 기억을 자극하고 가족의 유대를 깊게 해줬어요. 오늘 당신은 어떻게 연결할 건가요? 가족과 저녁을 먹거나, 친구와 커피를 마시거나 따뜻한 포옹을 나누는 건 어때요? 배움의 정신도 유지하세요.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외국어 몇 마디 배우기 같은 새 취미를 시도해보세요. 저는 우쿨렐레를 배워봤는데 처음에는 고양이 울음 같았지만 집중력이 좋아지고 깜빡이는 게 줄었어요. 나이 드신 분들도 배움이 젊은이들만의 것이라고 생각 마세요. 할머니 친구분은 75세에 스마트폰을 배우셔서 노을 사진을 찍으시더라고요. 사진마다 예쁜 건 내가 마음으로 찍었기 때문이야 라고 하셨어요. 이런 활동들은 뇌를 자극하고 삶의 기쁨을 더해줘요.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세요. 기억력 저하의 신호는 걱정스러울 수 있지만 행동할 기회라는 걸 기억하세요. 얼굴 운동, 건강한 식사, 즐거운 대화, 이 작은 발걸음들은 당신과 가족이 삶을 즐기고 있다고 말하는 방식이에요. 시간이 흘러도 우리의 정신과 지성은 새로울 수 있어요. 우리가 돌보는 법을 알기만 한다면요. 날이 저물고 부드러운 달빛이 스며드는 지금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당신이나 가족이 여전히 밝게 웃으며 다채로운 이야기를 나누고 열린 마음으로 사는 미래를 상상해보세요. 이 여정은 시간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매일을 더 의미 있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미소 하나, 한 걸음, 사랑의 말 한마디로요.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조용히 속삭여보세요. 내 뇌를 돌볼 거야. 매일, 매 순간